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의 이 낙폭을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체감이 좀 좋지 못한 시장인데요. 그 첫 번째 요인 중에는 우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에 좀 눌림목이 좀 상당히 좀 평소보다는 크게 나와주고 있고, 또 이 AI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존속폭이 적지는 않게 평소보다 좀 크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물량 출회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여전히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투자 관점은 저는 이제 눌렸을 때 모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, 단기적으로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처럼 나와준다면은 조금 더 눌릴 자리는 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런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호흡을 가지시면서 과대 낙폭 됐었을 때 오히려 저점에서 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. 그러니까 따라붙지 마셔라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어제 좀 전반적으로 시장보다 강했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는 다 좋았기는 했었습니다.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하반기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바라보고, 이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하반기에 좀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도 만약에 좀 가대 낙폭 된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어제 로보티즈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주들을 그날 뭐 매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, 제가 오늘 장전 공개방송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선 개별 테마 위주의 장세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쪽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저가 매수 기회로 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제가 편입해서 1차 목표가 도달했었던 그 오르비텍이라는 기업도 오늘 또 장전 공개 방송에서 또 이틀 연속 좀 빠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면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비록 손절 터치했었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녹색 밴드에서 제가 이틀 전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올려드렸던 사실 종목이 있습니다. 신성이엔지라는 기업이고요. 신성이엔지라는 기업도 오늘 강하게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, 슈팅이 나왔습니다. 장중에 7%대까지 급등을 했었지만 우선은 지금 뭐 윗꼬리는 달려주고는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녹색 밴드에다가도 추가적인 리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우선은 2,900원에서 3,000원대 오면은 수익을 조금 챙겨 두시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혹시나 아직까지 자료 확인 안 되신 분들은 녹색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외에도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최근에 좀 리뷰를 도와드렸어요. CS 베어링이라는 종목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, 뭐 이 종목도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G 쪽 관련해가지고 실적도 더 잘 나와주고 있고, 뭐 베스타스나 아니면은 또 이 지멘스 감회사 쪽 관련된 또 부품 불량 이슈가 있었는데, 이 CS 베어링이 이제 앞으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풍력 쪽 관련해가지고도 뭐 SK오션 플랜트도 있고요, 뭐 CS 베어링도 있고 또 뭐 CS 윈드도 있겠지만, 저는 만약에 이제 풍력 쪽에서 하나를 픽한다면은 그나마 이제 탑픽으로 뽑는다면은, 물론 제가 SK오션 플랜트라는 기업을 편입을 했지만 성장성이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CS 베어링이 내년도 실적까지 바라봤을 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무튼 또 리뷰를 조금 더 도와드리면은 뭐 오르비텍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장전 공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 쪽 관련해가지고 당분간은 좀 이슈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관련해가지고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, 오늘 이제 시가 기준에서 이제 고가와 저가 나름대로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조금은 눌렸을 때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은 한 4,500원에서 4,6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좀 바닥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겠다. 그리고 당분간은 좀 이쪽 관련해가지고 이슈 부각 가능성이 있고요.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라면은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제 리뷰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지만, 추후에 또 제가 여유가 된다면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내에서 또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업종은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. 자,
자, 현재가는 6,130원입니다. 종목명은 코스맥스 NBT라는 기업이고요. 이 건기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이 건기식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미 과점화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. 이제 이 기업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중국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. 이 기업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리고 호주에 생산 법인을 현지 법인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중국의 이 건기식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뭐 이런 일본과 같은 국가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출산율이 뭐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겠지만 중국도 결국에 고령화에 대한 이슈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이 건기식 쪽 관련해가지고 이 중국의 해외 수입 금액 중에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연평균 20%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입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제 동사가 하필이면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중국 이 동사 같은 게 아까 제가 이제 호주에 생산 현지 법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중국의 이 건기식 쪽 관련해가지고 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대부분 호주 제품이거든요. 근데 이제 동사의 그 현지 호주 법인의 주요 고객사 이제 당연히 뭐 호주 관련된 기업일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 건기식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 호주의 이 제품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. 실제로 브랜드 상위권 10개 중에서 지금 4개가 호주의 제품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2분기에는 전반적인 컨센 부합하는 수치가 좀 나와 주었지만 앞으로 이제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1인당 이 건기식 소비 금액이 한국하고 일본 대비 또 상당히 아직까지 낮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지금 자리를 보시더라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비중을 처음부터 실어가지고 가져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분할로 모아간다면은 충분히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1차 목표가는 5% 말씀을 드리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자료 보고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. 이제 올해는 우선은 EPS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 실적이 더 가파르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EPS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바라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뭐 그 이후에도 꾸준한 실적이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실적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영업이익률이 그 전까지는 조금은 부진했었습니다. 뭐 2021년도에 영업이익률이 2.2% 그리고 작년에는 0.7%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내년 관련해가지고 9.3%까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내년의 실적 예상치를 땡겨와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보시더라도 외형 성장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또 게다가 지금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요.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도 이전에는 계속해서 조금은 수익성이 좀 부진했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추후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이 기업의 또 장점으로 여러 현지 법인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이런 중국, 호주, 미국 이런 다양한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ODM, 건기식 ODM 기업으로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 받아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코스모스 MBT 같은 경우는 이제 건기식 ODM 관련해서 대표 섹터고 사실 이제 건기식 관련 섹터들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이제 자체 어떤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건기식 판매량이 급증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의 단체 여행객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
되면서 사실 이제 글로벌 1위 뭐 페르소냐라는 글로벌 1위 기업도 있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건기식 시장을 잡고 있는데 이제 국내 건기식 제품들이 중국 단체 여행객이 이제 그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없는 것보다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네.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요즘에 이제 어떤 기사들이 오늘도 나와줬냐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 이제 허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와서 지금 사가고 있는 게 밥솥을 또 사간다는 또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게 또 갑자기 매출이 갑자기 늘었대요.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에 막 뛰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수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. 해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1차 목표가는 제가 아까 5% 말씀을 드렸고요. 2차 목표가는 7,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5,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,22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